안녕하세요. 4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책은 봉제인형 살인사건입니다. 2017년에 출간이 되었고요. 출판사는 북플라자, 저자는 다니엘 콜, 페이지 수는 400페이지입니다. 하나로 꿰매진 몸통, 6명의 희생자, 생동감 있는 묘사와 입체적인 캐릭터, 그리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긴장감 넘치는 구성으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요, 참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6명의 신체 부위를 하나로 꿰매놨으니까 일단 6명 죽고 시작하고요. 이후에도 많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선을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상당히 소름 끼치는 묘사와 섬뜩한 사건들을 중심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장르를 즐기지 않는 분들께서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줄거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올리버 레이튼 폭스, 울프라고 불리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그는 런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 나기브 칼리드를 체포해서 재판에 넘겼어요. 그런데 재판이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칼리드는 무려 27명의 피해자를 산채로 불태워 죽였습니다. 정말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나? 그런데 불태우면서 증거도 같이 타버렸다고, 유죄의 증거가 없다고, 수사를 강압적으로 진행했다고 배심원들은 칼리드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새끼야! 뚜껑 열린 울프는 피고인석에 있는 칼리드에게 달려들어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울프는 법정 경위에 곤봉에 맞아 손목이 부러진 채 진압이 됐죠. 울프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되었고요. 직위가 강등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아내인 안드레아와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짜증나네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울프가 옳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이 무죄로 풀려난 칼리드가 또 한 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피해자를 산채로 불태워 죽였고요. 체포돼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새벽에 울린 전화. 울프는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는데요. 사건 현장이 좀 가까워요. 길 건너편. 현장에 도착한 울프는 천장에 매달린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시체는 토막이 난 시체를 실로 꿰매서 붙여놓은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죠. 하나의 시체지만 피해자는 6명입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요, 울프가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연쇄살인범 칼리드. 거기에 더해서 그 기괴한 시체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건너편인 울프의 집이었습니다. 잠시 후 울프를 찾아온 여기자 안드레아. 안드레아는요, 이 울프하고 이혼을 한 전 부인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울프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다 알고 있어요. 울프의 집 건너편에서 인형처럼 시체를 꿰매어 놨고 머리는 칼리드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누구냐 너? 알고 보니까 몇 시간 전에 이 안드레아에게 우편물이 도착했고요. 그 안에는 그 기괴한 시체 사진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앞으로의 살인을 예고라도 하는 것 같이 메모가 함께 들어있었죠. 메모에는 6명의 이름과 각각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함께 보시자고요. 명단에 포함된 6명은요, 딱히 연결고리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 6번째 희생자는 바로 울프라는 사실. 첫 번째 살인 예고의 주인공은 레이먼드 에드가 텀블 시장이었고요. 날짜는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급해졌어요. 시장님이 위험합니다. 시장은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울프의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시장은 연쇄살인범 칼리드 사건으로 인해서 울프하고는 별로 좋지 않은 인연이었는데요. 평소에 천식을 앓고 있던 시장은 살해 협박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별일 아닐 것이라면서 천식 흡입기로 숨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죠. 아니 무슨 천식 환자가 담배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담배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불이 번졌고 시장은 그 자리에서 산채로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와, 경찰관이 경찰서 안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보란듯이 살해했어요. 정말 지리는 캐릭터입니다. 살인 예고는 진짜였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시장이 살해당하자
기자인 안드레아는 야, 이거 특종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우편으로 도착한 사진 그리고 살인 예고 명단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런. 경찰은 곧장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이들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로 지목된 BJ 라나를 찾아서 보호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어딨니? 그는 지금 사기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그 얘기는 어딘가에 숨어있다는 거죠. 더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BJ 라나는 개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전 이름은 BJ 칼리드라는 것. 칼리드, 맞습니다. 연쇄살인범 나기브 칼리드의 형이었어요. 뭔가 연결점이 보이는 것 같죠, 이제? 결국 예고된 7월 2일까지도 그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웠던 건지 그는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와서 자수를 하는데요. 그렇게 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 겸 보호가 시작이 되었어요. 곧이어 경찰서로 국선 변호인 엘리자베스 테이트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BJ 라나를 만나야겠다고 하네요. 경찰이 막을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접견을 마친 변호사 후다닥 뛰어나갑니다. 왜? 이상한 느낌에 얼른 BJ 라나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피아노 줄에 목이 칭칭 감긴 채 죽어 있었어요. 울프는 엘리자베스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잡아라! 곧이어 울프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해치웠어요. 해치웠다고요. 그러고는 도로에 뛰어들어서 버스에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범인이 그녀의 딸을 납치를 한 채로 BJ 라나를 죽이도록 지시한 거였어요. 협박이었던 거죠. 와, 변호사를 살인자로 만들어버리는 범인의 클래스. 이렇게 예고된 살인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관들은 처음 발견된 봉제인형 시신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위별로 피해자가 한 사람씩 밝혀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울프는 세 번째 살인이 예고된 인물 자레드 앤드류 갈랜드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칼리드 사건과 관련한 기사를 쓴 적이 있는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범인을 한번 속여보려고 예정된 날짜보다 앞서서 그가 사망했다는 소문을 내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를 이동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범인은 이 갈랜드를 예정보다 하루 먼저 죽였습니다. 한편 봉제인형 시신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칼리드 사건과 어떻게든 관련이 있는 사람들. 이번에는 네 번째 살인 예고자 앤드류 포드를 보호하게 됐습니다. 그는 4년 전 법정에서 울프의 손목을 박살냈던 법정 경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 칼리드 재판 당시에 울프를 제압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방화살인범의 목숨을 구한 남자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고요.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울프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보호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죽어요. 대단하다. 이제 2명 남았습니다. 5번째 희생 예정자 애슐리 다니엘 로클란. 지금까지 내용으로 봐서는 뭐 마음처럼 안 될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 희생자로 지목된 울프. 어쩔. 범인은 예고된 살인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제인형의 피해자들도 차곡차곡 밝혀지고 있지요. 그리고 모든 희생자들은 연쇄살인범 칼리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근데 칼리드도 진작에 죽었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범인은 누굴까요? 왜 이러는 겁니까? 울프는 살 수 있을까요? 결말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이 작품은 섬뜩한 묘사로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채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피해자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범인이 밝혀지는데요. 범인의 범행 동기라던가 범행 수법은요, 파우스트 거래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파우스트, 독일 문학의 거장 괴테가 무려 60년에 걸쳐서 집필을 했다고 알려진 대작인데요. 이 작품에서 주인공 파우스트는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와 자신의 영혼을 건 거래를 하죠. 파우스트의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아하 그러실 것이고요.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라면 파우스트 거래가 뭔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봉제인형 살인사건의 리뷰였습니다.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